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입니다.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패턴까지 다뤘었고, 이번에 다루게 될 패턴은 유명한 패턴들이죠. 헤드앤숄더, 컵앤핸들, 아담이브, 메가폰, 그리고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이전 세모네모 패턴과는 다르게 생성되는 이유, 즉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진입하는 패턴들입니다. 각 패턴들은 세력이, 즉 마켓 메이커가 시장에 개입 중일 때 나오는 패턴들인데, 코인 시장은 세력이 없을 수가 없는 시장이니 아무래도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첫 번째로 헤드앤숄더부터 설명드리면, 세력이 물량을 덤핑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 나오는 차트 패턴입니다.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어깨, 머리, 어깨 형태 모습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덜기 가장 좋은 모습인 거지 하실 텐데, 헤드앤숄더의 핵심은 우측 어깨에 있습니다. 고점을 높이며 가고 있을 때 세력의 타깃가가 오게 되면 물량 덤핑을 1차로 하게 되며 좌측 어깨, 2차의 물량을 덤핑할 때 헤드, 앞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왔던 간에 앞에서 사지 못한 사람들의 우측 어깨 부분에서 고점을 넘겨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매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매수받는 개미들한테 나머지 물량을 떠넘기는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핵심이 이 우측 어깨에 있는 이유는 세력의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털어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호재 또는 말도 안 되는 매수세가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에 넋이 나간 개미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매수세의 물량을 덤핑하면서 세력의 매매가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턴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매매에 써먹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좌어깨와 머리 사이의 저점, 그리고 머리와 우어깨 사이의 저점, 이 두 점을 이으면 넥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사람의 목, 그 목의 영어 넥이 맞습니다. 가격이 진행 중일 때 고점을 2번 높이고, 그 다음 가격 상승 시 고점을 넘겨주지 못하고 눌릴 때 이 넥라인에 긋고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타깃가는 머리 크기의 1대1을 가져가고, 피보나치 확장을 이용해서 머리 고점에서부터 넥라인까지 수직으로 내린 곳 2점을 찍고, 마지막 넥라인을 이탈할 때 이탈 지점을 찍으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꽤나 최근인데 아마 이걸 당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들 알고 계시죠? 부처빔. 일론 머스크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일부를 팔았다고 시장이 공포에 떨었던 구간입니다. 토탈2라는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들 시총을 합쳐놓은 차트가 있는데, 이 비트와 이 토탈2랑 비교를 해보면 비트의 헤드앤숄더 우측 어깨 부근에서 코인 시장에 엄청난 광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켓메이커가 시장에 물량을 덤핑할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인 헤드앤숄더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컵앤핸들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아담이브 패턴과 같은 원리라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세력이 매집, 즉 마켓메이커가 가격을 올리기 전에 미리 코인이나 주식을 모으기 시작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밥그릇 패턴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 패턴의 시작은 주요 라인을 이탈하면서 시작됩니다. 주요 지지 라인을 세력이 물량을 던져서 강제로 이탈시키면서 개미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고, 개미들의 강한 매도세를 세력이 매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미들의 매도세만 따라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팔 때 누군가는 너무 과하게 빠지지 않게끔 조금씩 지정가로 받아내고, 그리고 한참을 내리다가 세력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매집받기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다 하면 추가적으로 악재를 쏟아내거나 과할 정도로 이슈가 없는 등 개미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고 그 매도세를 계속 받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세력이 매수받는 도중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다 싶으면 샀던 물량의 일부를 팔아서 특정 가격대에 계속 머물게 되죠. 이 시기에는 정말 누구도 사기 힘들 정도로 관심을 못 받거나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밥그릇 밑둥 부분을 진행하는 게 심플하게 그려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기간적으로는 너무 길어서 손실 중이라면 긴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밥그릇 밑둥에서 산 사람은
긴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고통받고, 이 위에서 사서 물린 사람은 손실금이 긴 기간 동안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 고통을 받고, 사려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긴 기간 아무 일도 없고 매일 같은 가격이니 눈독을 들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설계한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통받는 그런 자리가 이 컵앤핸들의 밑둥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컵앤핸들 패턴의 매매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이 밑둥 부분이 아닌 이전 강하게 매도세를 불러오기 시작한 중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담이브 패턴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이탈하고 나면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는데, 이 저항에서 저항이 나올 때, 즉 세력이 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개미를 터는 시기에 적게 조정이 나오면 그 모습이 머그컵과 닮았다고 해서 컵앤핸들, 그리고 모든 개미를 다 털고 가겠다는 심리로 깊게 내리게 된다라면 아담이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브도 이전 세력이 매집 받았던 이 컵의 밑둥 부분을 깨고 내리면 안 됩니다. 깨도 순식간에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깨고 그 밑에서 머물고 있다라면 뭔가 매집받은 세력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혹시 보유 중인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 빠르게 도망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세력이 물량 매집을 충분히 받고 돈을 들여 강제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매집받은 세력의 평단 밑으로 내려가 세력이 물리게 된다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컵앤핸들과 아담이브의 패턴은 각각 1대1이 기본이고 1대1을 넘어섰을 때 1대2까지도 들고 가면 됩니다. 밥그릇 부분인 컵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 지지라인부터 컵의 저점까지를 1로 찍고 그대로 이탈하는 지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진입 자리는 헤드앤숄더와 동일하게 이탈 지점에서 진입하시면 되시고, 이 컵 부분을 통째로 분할 매집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 저점이 손절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 패턴들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는 물량 덤핑, 컵앤핸들은 물량 매집 형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타겟가를 찍었을 때 타겟가 도달 후 역추세 매매는 위험합니다. 이 두 패턴의 타겟가는 진입했을 때 익절을 날릴 타겟가인 것이지, 역추세로 진입하게 되면 해숄 같은 경우에는 물량 덤핑 후 다시 잡을 생각이 없다거나, 또는 컵앤핸들 물량 매집 이후 매도 물량이 텅 비어 생각보다 가격을 올리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 또는 개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반응을 안 하기에 세력이 물량을 받아줄 개미가 적어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은 이전 삼각형, 사각형에서 파생된 패턴과는 다르게 타겟가 도달 후 역추세 진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컵앤핸들 패턴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때가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저 핸들이 크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아담이브도 그려졌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아담이브는 세력이 강제로 눌렀다가 끌어올릴 정도의 자금력이 되는 거라 타겟가를 1대2 정도를 기본값으로 좀 더 높게 잡는 편인데, 아마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대1만 해도 그 폭이 적지 않기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대비해서 적어도 1대1 자리에서는 물량 일부를 덜어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메가폰 패턴과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패턴 다 추세 변곡형 패턴이고 작도하기도 애매하고 매매할 때 타겟가도 애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메가폰 패턴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삼각수렴 패턴에 거꾸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가폰 패턴은 마지막 세 번째 고점 또는 세 번째 저점이 약 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그렇기에 매매하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굳이 메가폰 패턴으로 볼 필요 없이 이후 파동 강의에서 확산형 수렴으로 추가적으로 다뤄볼 것이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이아몬드 패턴은 이전 박스권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입구가 넓어지다가 좁아지는지 사각형인지 차이 정도이고, 의미는 박스권과 아예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림상으로는 아래에 올려서 밑으로 빠진다 그려놨지만 위로 이탈할 수도 있죠. 간단히 두 가지 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가장 최근에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 자체로는 타겟가가 불분명해서 직접 매매에 써먹기 좋은 패턴은 아니죠.
여기까지가 패턴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법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의문점이 한 가지 드실 겁니다. 과연 이 패턴을 그릴 때 기준은 꼬리로 그려야 하는지 아니면 몸통으로 그려야 하는지일 텐데, 이 부분은 추세선도 그렇지만 각자 시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정하고 다 다르게 보기에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진행 중인 기준점은 꼬리 끝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완성이 될 때 또는 되기 직전에 이탈했다가 빠르게 말아 들어오는 꼬리는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런 꼬리는 시드가 어느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시장가에서 한두 틱 밀면 나오는 무빙이기 때문에 애초에 꼬리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보는 편입니다. 경험상 시장이 덜 성숙하고 그리고 호가가 얇을수록 더 이런 불규칙한 무빙을 보여주는 게 더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패턴 매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헤드앤숄더 밥그릇 패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매매법이고, 제가 다음 강의 영상에는 매물대와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